반갑습니다. 저는 7년 경단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공백을 뚫고 다시 증권사에 재취업 성공한 김수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공백기가 좋기도 했었는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친정어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암 투병을 좀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 기간은 저랑 같이 하셨었는데 취업하기 6개월 전쯤 돌아가셨었어요. 이제 그게 조금 공백 기간 있는 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데 우연히 남편이 제가 지금 취업한 한국포스증권의 채용 공고 얘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서류를 냈고 했던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을 했던 사례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면서 직장 생활,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고 맞벌이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회사 일도 서툴렀지만 집안일 그리고 뭐 육아 관련한 부분도 어느 거 하나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 직장 생활을 그 전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시부모님이 같이 둘째 출산 이후에 같이 살게 되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만두게 결심하게 된 게 육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절대적으로 받고 있던 시부모님이 육아를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문제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하거나 방법을 제안했던 거는 육아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제가 다시 휴직했던 걸 복직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논의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 시기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시기나 금융권에서도 나름 휴직이나 육아휴직 뭐 내지는 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주지는 못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반려됐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육아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결정하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장 역시 서운한 건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 없어졌다는 부분. 맞아요. 월급이 정기적으로 그 직장인들이 바라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날에 공허함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는 값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공허함이 생긴 대신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의 여유가 기존의 자녀들과 같이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거라고 한다면, 경단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주부 생활로서는 애들하고 충분히 많이 교감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됐던 부분이 제일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주부기도 했고 엄마기도 했었지만 애들하고 그렇게 많이 제가 공유하거나 나눠줬던 부분이 모자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사소한 거 하나에도 제가 해주는 거에 되게 만족스러워 한다는 거랑 그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깨우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엄마 고마워요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애들이 엄마가 집에 계셔서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애들이 되게 자주 들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남편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공유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걸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한 추억이 하나씩 더 많이 쌓여간다라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근데 제 버릇을 못 주나 봐요. 저 있던 직장이 전 직장 증권사였기 때문에 출근이 되게 빨라서 저는 항상 6시, 5시 반 정도 기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10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회사 안 가는 날인데 아침에도 전 똑같이 기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평소에도 하지 않던 풀 메이크업으로 아침상을 다 차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애들 학교 등교길에 손잡고 학교를 보냈었어요. 그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간은 여유로운데 제가 그때 당시 어머니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제가 조금 있은 동안 한 달 정도는 같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 집인데 제 집 아닌 것 같은, 시간은 남는데 어찌할지 모르는 약간 이런 병행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생각해 본 건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도 저희 입사한 여기 회사 이전에도 은행에도 서류를 낸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역시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살리고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업종이나 회사가 어떤 건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금융권이었고, 은행권에 서류를 내보고 증권사에도 도전을 해봤었고요. 두 번째 중요했던 게 그 내가 알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대해 여러 분야로 계속 도전을 해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됐다라는 걸 생각한 것 같고요. 그걸 근거로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 경험치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저한테 이런 채용 공고를 먼저 얘기해 준 게 남편이어서 남편은 그나마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던졌던 미끼를 묶은 고기랑 똑같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호응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다음 걱정된 건 애들 쪽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고 있던 거에서 엄마가 없었을 때 부재시에 대한 걱정이 좀 컸었는데 큰딸이라 그런지 딸은 오히려 저한테 응원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회사에서 어느 한 자리나 역할로 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든든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저 회사 첫날 출근하는 가방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전달을 해줬었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둘째 같은 경우가 아들이라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었는데 오히려 먼저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있든 없든 제가 걱정하시는 거면 상관없다. 잘 해낼 수 있으니 제 걱정 때문이라면 나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시작할 때 고민 없이 조금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이 제일 서운한 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애들하고 관계가 좋아졌던 것만큼 옆에 있지 않지만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이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되는 시간이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짧아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공유되고 싶고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제한적이 된 게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같이 있으면 풀어지거나 누그러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간의 아픔, 즐거웠던 거, 좋은 걸 더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랐다는 게 제일 서운했던 점인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지금도 보면 좋았던 점은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제가 중간에 그런 걸 물어본 적 있거든요. 애들한테 엄마 집에 있는 거보다 나가니까 불편한 점이 있지. 그렇다고는 얘기는 해요, 둘 다. 근데 그러면 엄마 다시 집으로 오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물어보면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아니에요. 회사는 다니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죠. 엄마가 집에 있었을 때 그리고 없었을 때. 없으면서 누리는 본인들의 또 자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회사에 다님으로써 본인들이 생기는 용돈의 즐거움도 누리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서로 공유되고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 서로 간에 약간 윈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면서 커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 둘 다 종사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금리나 수익률이 좋았던 저축 금리 수준의 때는 10% 놓고 20% 가까이 된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투자가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연히 은행에 적금 나오는 금액만 꾸준하게 납입만 하셔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적금을 넣더라도 2%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당연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때부터 그래서 시작을 했던 방법이 펀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펀드 투자 중에서도 세금 부분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절세 혜택을 노릴 수 있는 부분과 노후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두 개를 강조할 수 있는 상품인 연금하고 IRP를 계속 꾸준하게 납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납입하고 남편도 둘 다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퇴사하고 중간에 경단 넣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연금저축은 납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IRP까지는 납입할 여력은 당연히 없었고 연금저축 소액이나마 꾸준하게 매달 분립을 해서 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으로 했던 게 저의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살아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